김영훈의 두뇌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손놀림으로 지능을 예측할 수 있다입니다. 손놀림은 전체를 움직여 큰 운동으로 하는 대근육 운동과 달리 몸의 상지, 특히 손과 손가락을 사용하는 소근육 운동을 말합니다. 소근육 운동은 눈과 손의 협응, 두 손 사용의 협응, 사물의 조작력, 그리고 손가락의 민첩성과 힘의 네 가지 주요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이 조화를 이룰 때 아이는 손놀림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손놀림은 아이의 지각 능력, 모방 기능과 관련이 깊으며 신변 처리 기술과 쓰기에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요즘의 부모들은 아이들의 손놀림을 돕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섬세한 손놀림이 뇌 발달에 중요하고 장래의 IQ와 상관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로 인하여 손놀림을 발달시키는 놀이법이나 놀잇감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두 손을 모두 사용하여 좌우뇌를 모두 발달시키자는 논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요즘 아이들이 예전보다 손을 많이 쓰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자동화되어가는 세계에서 섬세한 손놀림이 필요한 일들이 오히려 줄어들었고, 단순하게 단추만 누르면 되는 놀이가 많기 때문에 손가락을 가지고 하는 일이나 놀이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요즘에는 젓가락질을 못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이처럼 손을 움직이면 뇌가 발달하는 이유는 일단 뇌가 완성되면 그 후에는 전혀 변하지 않는 융통성 없는 존재가 아니라 들어오는 정보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흥미로운 예가 하나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넷째 손가락과 다섯째 손가락이 붙어서 태어난 아이가 있었는데, 뇌를 살펴보니 다섯째 손가락을 관장하는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분리수술을 해서 다섯째 손가락을 만들었더니 일주일 만에 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뇌의 다섯째 손가락에 대응한 자리가 생기면서 그 아이는 넷째 손가락과 다섯째 손가락을 따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옹알이를 하는 어린 아기에게는 곤지곤지나 잼잼과 같은 손놀이를 시키고, 좀 더 커서는 종이찢기, 연필 잡고 낙서하기, 색칠 공부, 분유통 뚜껑 열기, 종이 접기, 좀 더 커서는 종이 찢기, 연필 잡고 낙서하기, 색칠 공부, 분유통 뚜껑 열기, 종이 접기, 책장 넘기기, 악기 연주, 숫자 세면서 손가락 펴거나 접게하기, 가위질하기, 숟가락이나 젓가락질하기 등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손을 많이 움직이게 하면 뇌가 쑥쑥 자랍니다. 특히 젓가락질은 뇌를 활성화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인 손운동입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젓가락질을 사용하면 손바닥부터 시작하여 손목, 팔꿈치 등 적어도 30여 개의 관절과 50여 개의 근육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젓가락질을 할 때는 눈이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뇌 활동이 더욱 활발해집니다. 반면 포크질을 할 때는 젓가락을 사용할 때의 절반밖에 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손놀림은 지능과 관련이 깊습니다. 입니다. 손을 관장하는 부분은 대뇌피질의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체 각 부위의 기능을 관장하는 운동 중추 면적의 30%가 손에 해당합니다. 대뇌피질의 크기는 운동의 정밀도와 복잡성에 따라 정해지므로 손놀림이 얼마나 복잡하고 정교한 정보 처리를 필요로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손놀림은 손가락 끝의 협응 운동으로서 블록, 작은 공, 구슬, 병 등을 사용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놀림이란 단순한 소근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안구의 고정, 눈과 손의 협응 등이 이루어져야 하고, 청각, 시각, 촉각 등의 감각과도 상호작용을 하여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외부를 탐색하며 그것에 적응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손놀림은 IQ와 관련이 깊은 동작이 됩니다. 아이가 자기 연령에 맞는 손놀림을 하면 정신지체를 보이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손놀림이 빠른 아이의 IQ는 비교적 높습니다. 예를 들어 24개월 된 아이가 언어 발달이 늦은 경우 이 아이가 8개의 입방체를 쌓아 올릴 수 있고 주의 집중을 잘한다면 이 아이는 정신지체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손놀림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뇌 발달을 촉진합니다. 첫째, 감각연합 영역의 뇌를 발달시켜 연상력과 협응력이 증가합니다.
무언가를 움켜쥐고 놓는 손놀림은 촉각과 시각을 동시에 발달시키며 협응하는 능력을 키웁니다. 둘째, 손놀림은 기억력을 향상시킵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손놀림이 기억해내기 힘든 단어를 상기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손을 움직이지 않도록 막대를 꼭 잡고 있는 사람에게 단어를 찾도록 하는 퀴즈를 내면 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었을 때보다 정답을 많이 틀리고 답을 하는 시간도 더 걸린다고 합니다. 또한 6개월 동안 피아노 레슨을 받은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그림 조각 짜 맞추기 능력이 34% 향상되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셋째, 사고력을 향상시킵니다. 블록처럼 무언가를 결합시키는 손놀림 놀이는 생산적 사고를 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말이나 다른 신호의 논리적인 연관성을 형성하기 전이라도 블록놀이를 하면 사고력을 향상시키고 나중에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넷째, 창의력을 발달시킵니다. 아이가 그림을 그리거나 브록을 가지고 놀다 보면 아이가 그리거나 만든 모양이 아이들마다 다르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림을 그리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그리고 블록으로 작품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유난히 좋아하는 모양이 있습니다. 다섯째, 손놀림을 통하여 물건의 모양, 크기, 범주 등을 익힐 수 있습니다. 손놀림 놀이는 훗날 아이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사물의 구조, 균형 감각도 배울 수 있습니다. 여섯째, 손놀림을 평가하여 지능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리는 그림은 지능을 반영하는데 아이가 그리는 인물화를 가지고 아이의 나이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36개월 아이는 동그라미를 그릴 수 있고 48개월에는 네모를 그릴 수 있으며 만 5세가 되면 세모를 그릴 수 있습니다. 3세나 4세 아이들이 그리는 사람은 대개 동그라미의 변형입니다. 대부분 팔다리가 머리에 붙어 있거나 몸에 직접 얼굴을 이어서 그리는 식입니다. 그러나 7, 8세가 되어서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그린다면 정신지체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영훈 교수였습니다.